중국에서는 가장 성공된 그런 타악기 연주자다. 진경수 선생님은 북에서 이제 점점 이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5년 전에 그때는 머리 짧은 동안이었어요. 사실은 진경수 씨가 항상 젊은 그런 패기와 열정, 차고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요. 신들린 연주 모습. 뭐 완전히 무아 상태. 언젠가는 북수의 그런 매력을 과시하려고 그랬었는지 머리도 길었어요. 그것도 멋이긴 멋이지만 지금 멋지죠. 마음으로 북을 쳐라.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린다. 마음으로 이제 북을 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은 그 길을 가는 게 참 너무 멋지고 보기 참 너무 좋았습니다. 스탠바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고향은 어디십니까? 도문시 장안진이란 그 행정적으로는 장안진인데요. 그 옛날에 그 이름은 위사구라는 곳입니다. (1966년생인) 진경수는 도문시 장안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예술적 자질로 남달랐던 그는 중학교 시절 우여곡절 끝에 용정현 로투구 제2중학교 문체반에 입학해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가 악기라고 맨 처음 접한 건 학교의 손풍금이 전부였다. 여린 소녀의 마음에 이제 막 꿈이 움트려 할 때 문체반은 해산됐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어린 농군이 되어야 했다. 동생을 데리고 뭐 소설에 몰고 신민이 되는 산길에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도 해왔고, 뭐 밭갈이요, 기음매기요, 뭐 모내기요, 막 농촌에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은 지 4년. 그 후 장안진 조선족 중심소학교에서 대과 교원으로 있으면서 방학 때마다 연길로 통근하며 예술학교 교원으로부터 음악 이론과 선풍금 연주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1987년 9월 연변대학 예술학원 음악학부에 입학한 진경수는 제1악기로 선풍금을, 제2악기로 드럼을 선택하게 된다.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네, 그 기쁘나 뭐나 뭐 날아갈 것 같죠. 예술학교 시절 그는 소문난 연습벌레였고 정신병자라는 호칭을 뒤통수에 달고 다녔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범랑곡부를 엎어놓고 두드렸고 밥을 타러 갈 때는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두드렸다. 그가 흘린 땀방울은 헛되지 않았다. 진경수라는 이름은 점차 드럼 소리와 함께 캠퍼스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졸업 시 그는 어느새 제1악기인 선풍금보다 드럼을 더 잘 치는 드럼수가 되어 있었다. 이 친구의 그 연주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감각을 봤을 때는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그 연길시 예술단에 안계린 단장님이라고 아마 유명한 그 작곡가이신데 그분하고 저와 이제 사적인 그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제가는 아직 못하다. 그러나 키우면 꼭 뭔가는 예술가로 대성을 할 것 같으니까 데려다가 좀 키워주기 바란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았고 잘 만났고 그다음 선생님 전업 선생님 잘 만나셨고 또 선생님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예술단 민족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예술단에 지금 입단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참모 선생님들한테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몇 달 하다가 우리 단장님이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자꾸 이거 하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 악기 장단을 배워야 된다. 민족예술단이기 때문에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고를 시작했습니다. 장고의 묘한 울림은 진경수를 하여금 모아지경에 빠지게 만들었다. 자신의 손끝에 따라 정감 세계를 그대로 전해주는 우렁찬 울림에 그는 혼을 빼앗겼던 것이다. 선풍금수로부터 북수로 탈바꿈해 연길시 예술단에 들어온 진경수에게 귀가 번쩍 뜨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북과 징으로 어우러진 사물놀이가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였다. 귓동냥으로 들은 사물놀이가 궁금했던 그에게 직접 사물놀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처음으로 사물놀이를 접한 진경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연주가들이 4명이 들어왔습니다. 흥분됐죠? 와, 이것이구나. 소리가 하늘 땅을 진동했습니다. 하늘 땅을. 와, 그렇게 흥분해서 아마 내 일생에서 제일 잊지 못할 하루였을 겁니다. 그날 저녁. 야, 그 소리가 기차가 두구두구두구두구 기차가 소리 나고 기계 공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나고 그거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고가 너무 재미있어서 손에서 장고채를 놓지 못했던 진경수. 그를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사물놀이 공연이었으니. 그분들이 연주한 악기가 지금 악기보다 엄청 소리가 좋고 그 전업용이니까 그분들도 여기 해외 동포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각도에서 두고 가는데 제가 끝내 가졌어요. 악기 본 순간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만지고 닦고 가서 여러 차근차근 두고. 예. 그다음 그 며칠 전에 들은 그 강좌를 들은 그런 생각대로 연주해도 잘 안 되죠. 그다음 선생님들 교재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들은 것대로 본 것대로 그래서 그냥 연주를 했죠. 그래서 제가 또 우연하게 또 예술학교에 그때 일이 있었다 갔다가 예술학교 음향실에 사물놀이 녹음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우연히 발견했죠. 김성면 단장님이니까 그 민족음악가지 않습니까? 단장님 이거 빨리 듣고서리 기보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기보를 해서 꽹과리 악보, 장고 악보, 북, 징 다 해서 기보를 해서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그렇게 지도 교사도 없고 교재도 없던 시절 어렵게 구한 테이프가 있고 악보가 있으니 새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그것이 중국 땅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사물놀이 연주의 시작이었다. 진경수, 김상문, 김철, 전우 등 넷이 그 주역들이었다. 매일 판에 박힌 연습이나 단조로움은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래도 젊음이 있고 정열이 있으니 세상 무서운 게 없었다. 저 공연회가 그 해에 그러니까 92년도인가요? 제3차 연변이 여름 예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현시의 그 예술단체 대표단들이 다 연길의 예술국장이 모여가지고 공연 시합을 했습니다. 벌렸죠. 우리 예술단 당연히 참가했죠. 그렇게 오로지 연습 또 연습하면서 버텨왔는데
그들의 공연은 예상외로 반응이 뜨거웠다. 결과 물에 딱 오른 게 아예 폭발했죠. 대큰 성공 거들었죠. 단 1등. 또 그래서 주에서 추천해서 1등 추천해서 성을 보냈죠. 성시합에. 성에서도 길림성 시합에서 1등. 성에서 1등 하니까 나 녹상 테프를 찍어서 중앙에 보냈죠. 1등상. 예. 그 해 승승장구했죠. 사람 노래가 지금 우리 넷이. 그때는 뭐 우리 넷이서 뭐 전 중국에 우리밖에 없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계기였을까? 그의 연주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그 당시 한국국립국악원 사물놀이 수석이었던 조갑용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다. 선생님 우리 예술단을 모셔왔어요. 우리 그나마 우리 하던 거 우리가 했죠. 네, 그 선생님 보시기에는 아주 눈이 감기죠. 하지만 아주 전도가 있는 효과가 나올 크게 효과 나올 요거 선생님과 딱 믿으니까. 조 선생님의 사물놀이 가르침은 스스로 보고 스스로 눈으로만 익혔던 그들에겐 처음으로 주어진 체계적인 전문 교육이었다. 한국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사물놀이 점수를 조 선생님한테서 직접 가르침 받으면서 그들의 사물놀이는 한 단계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는데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 해부터 94, 95, 96, 97년도까지 4년 동안 연속 4년 동안 1년에 한 달씩 국립공원에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 악기도 또 등등 오고 북등도 가져오시고 장고 뭐 다 저고급으로 깽고리 징이요 다 갖고 오시고 진짜 이제는 거기가 물을 만난 거잖아요. 바다를 만났죠. 어서는 바다에서 수영을 배우고 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 그때부터 한 단계 더 높이 자기소리도 더 결심 내리고 이건 완전 이건 내 인생이다. 사물놀이 내 인생이다. 우리 민족 사물놀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진경수는 자신들의 뒤를 이어갈 후배 양성에도 진력했다. 여태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뺑거리치고 한 가운데 제일 인상 깊었던 그 공연은 2006년도에 중국 제3차 소수민족 예술제가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제3차 전국소수민족문예회연에 참가하게 된 연변 가무단 천년 아리랑의 특별 요청으로 진경수는 그번 대회에 참가했다. 그 6년도에 한 그 회연 대회는 어마어마했죠. 경쟁력도 많았고 저도 행운스럽게 통영 추가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참가했습니다. 북치게 됐죠. 그것도 그 절목에 제 클라이막스 절목인데요. 거기에서 또 창작지도 솔로까지 솔로까지 맡았습니다. 그날 진경수 등이 선보인 북춤은 은은한 아리랑 선율과 함께 전국에서 온 많은 예술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신들린 연주는 전국 무대에 우리 민족 북춤의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무대 위에서의 진경수의 카리스마는 빛났다. 무대 장악 능력이며 생생히 살아 숨쉬는 표정, 타 공연자들과 수시로 눈빛으로 화합하는 그 놀라운 리더십은 예술의 혼을 건 그의 프로다운 진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허나 전국 무대에서의 뜨거운 감격도 잠시, 그는 그해 한국에서 펼쳐진 세계 사물놀이 시합에 참가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공연 딱 치고 북차를 달라는 무대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었죠. 왜서 북채를 무대에다 마지막 한 음을 치고 들어갔냐.
많은 사람들 생각 많죠. 뭐 어떤 북을 안 치겠다 이런 생각이냐,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버렸냐. 딱 치고 한대 북채를 넣었어요. 대랑 소리 났습니다. 북소리와 북채 소리가 영원히 이 극장에서 우리가 떠났지만 그냥 울려라. 중국의 한 조선족 타악 연주자의 신들린 연주는 그날 공연을 본 많은 한국 관객들의 가슴에 잔잔한 전율이 일게 했다. 그날의 감동은 진경수의 그 후의 행보에 훌륭한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가을 국화의 향기 가득하던 대지에 조용히 하얀 눈이 내렸다. 2012년 2월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선 음력설 문예화회 우수 프로 시상야회 리허설이 한창이다. 리허설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땀을 쏟고 있는 진경수의 모습도 보인다. 그동안 그가 애써 배워준 덕분에 이젠 제자들의 북치는 손놀림도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게 가장 신나고 기쁘다. 이번에 처음으로 변화를 준 무대 공연이어서 그도 아직 확신은 서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같이 이쁜 무용수들인데 북춤은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차를 길게 잡아야 돼. 길게 치지 말라. 여기서 길게 쏘라. 길게 치지 말고 길게 딱. 마침내 리허설 공연이 시작됐다. 현란한 불빛과 물방울을 이용한 북춤이 시상야회 무대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에겐 좋은 볼거리를 선물하는 것. 지금 남자 애들이가 그렇게 파워 있게 카리스마 있게 그 북친 애들이 북친 애들 있는데 그렇게 내 요구에 도달하게끔 하는 애들 없거든요. 그나마 또 이 무용하는 여자애들은 무용해 놓으니까 동작은 되는데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힘은 너무 세고 있는데 동작을 내 요구에 못하고, 그럴 바에는 아예 그래도 동작상에 동작을 일치하게 잘하는 여자들 쓰자. 마침내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끝이라. 오케이. 공연이 끝나자마자 또 어디론가 향하는 진경수. 목이 아파서 진상수 호흡을 먹고 있어. 올해는 한 해 너무 쉴 시간도 없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부터 9월 달까지 우리 자치주 창립 60돌까지는 정말 밤낮 없이 눈코 뜰새 없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변의 거의 모든 예술인들이 총동원되는 이번 대형 공연에서 진경수도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참 후 그가 도착한 곳은 음악 제작실이다. 연변 가무단의 유명한 무용 감독 송미라 씨의 모습이 보인다. 송미라와 진경수 두 사람은 이번 축제 공연을 위해 흔쾌히 손을 잡았다.
그 녹음할 때 나를 새면서 밤참을 먹으면서 녹음했습니다. 뚱팔에 먼저 나란 말이 따끄 이렇게 돼야 돼요. 따끄 이렇게 옳지. 뚱팔이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진경수 선생님이 이제 즉흥적인 가락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와중에 이제 한 번을 쳐보고 내가 요거 이거다 이럴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즉흥적으로 치다 보면 이제 깜빡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면 이제 녹음을 해서 요 가락을 하자. 쳐보고 또 쳐보고 진경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제일 마지막 내 소절이요.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어느새 구슬땀이 진경수의 얼굴을 적신다. 생각보다 이번 녹음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3분 노래 그 박자 동안 그 좌식굿이라고 동도도 5박자짜리란 말이요. 그래다가 거기에 간 다음에 빵빵빵 때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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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자로 떠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본다. 최고의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작품 하나라도 소홀히 넘어갈 순 없다. 헌데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무용까지 우리 다 가락까지 다 창작하고 녹음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어느 장소를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녹음을 깨끗하게 했고 완전히 제 공연에 쓸 그런 음악처럼 완전히 녹음 다 했고 검사도 마치고 오케이 됐는데 말하자면 좀 긴데 이게 그렇게 말할 처지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총살당했죠. 작품을 새로운 작품을 멋있게 될 작품을 없애버렸습니다. 세납 연주가로 유명한 김허연 선생도 이번 녹음에 참여했다. 진경수 선생님도 정말 알아봐서는 아주 훌륭한 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소리와 세납소리의 합연이 마침내 완성되고 녹음도 마침내 마무리됐다. 연변의 산과들에 꽃 피는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초록의 잎새가 무성한 싱그러운 여름이 왔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의 북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기는 연변대학 체육장. 이번 북춤 공연에 참가하게 될 1000명의 대학생들이 집결했다. 그림시로 세운 무대 위에선 진경수의 모습은 카리스마 그 자체다. 2달 정말 짧은 시간에 했는데 우리 옛날 같으면 한 넉 달씩 하고 했는데 이건 정말 짧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맞지 않고 자꾸 바꾸고 복잡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졌는데 대학생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무대 아래 내려와 직접 시범을 보이는 진경수. 애들 단결시키고 모이는 게 참 힘들었다고 얘기해. 그래서 애들 얼리느라고 막 아래 내려가가지고 몇백 명씩 또 2, 300명씩 모아놓고 가운데 가서 또 북 치고 이렇게 쳐낸다. 또 직접 표현하면서 배워주고.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대학생들이 그의 신난 북치기에 환호하는데
동작 하나하나 다시 해보는 진경수. 학생들도 처음보단 많이 나아진 모습이다. 매일이지 매일야 뭐. 매일야 돼. 야 그거 덜면 보셨지? 하루의 고된 훈련이 끝나고 심신이 지쳐가는 가운데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간다. 밝아오는 새날과 함께 9.3 명절은 눈앞에 다가온다. 오늘은 총 리허설이 있는 날이다. 밖에선 리허설이 한창인데 안에선 진경수가 고온히 자고 있다. 축제 현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무리 리허설이라지만 정식 공연이랑 똑같이 치러진다. 광장 무대에서는 제일 큰 작품이었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좀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리허설을 마치고 나오는 진경수의 표정이 밝지 않다. 뭐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리허설이 끝난 뒤 자기의 북을 챙기지 않는 대학생들도 종종 있다. 체육장 밖에서 여러 개의 문으로 출입구로 지금 입장하고 들어오는데 사람은 들어오는데 북은 안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는. 북 어쩌냐 물어보면 모른다. 이러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체육장 주위를 체육장 돌아다니면 여기 2개, 저기 3개, 여기 하나. 가서 구석구석 북들 있죠. 우리가 몇십 개는 있어 먹었습니다. 북들. 직접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북을 찾아 챙기는 진경수. 그러니까 작년에 고생을 엄청 했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하지만 점자가 또 이런 일이 부딪히면 아이고 또 해야지. 힘들어. 내 북 치다 애들 가르치다 이번처럼 힘든 게 처음이야.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보고 싶었던 공연이어서 그런지 아쉬움도 컸다. 이제 내일이면 정식으로 공연이 펼쳐지는데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술가로서의 진경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또 다른 진경수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